안녕하세요. 학과백TV의 최 원장입니다. 이번 주에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합격자 명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학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실기 작품 사진, 합격자 명단밖에 없거든요. 이게 뭐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원하는 학교를 가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과연 이 학원이 얼마나 많이 보냈는가, 뭐 이게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. 거기에다가 실기 같은 경우는 뭐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 이게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보는 어떤 눈도 좀 없을 수가 있고,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합격자 명단을 되게 중요한 어떤 척도로 보고 학원을 선택하게 되는데요. 사실은 이 합격자 명단이라는 게 엄청 허점이 많은, 그래서 그것이 어떤 학원을 선택하는데 어떤 좋은 정보가 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은 합격자 명단이라는 거는 붙은 학생들의 이름만 올라가죠. 그래서 총 정원이 몇 명이고 그 중에 몇 명이 붙었다,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. 떨어진 학생 수는 나오지 않죠. 뭐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몇 명이 지원을 해서 몇 명이 붙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간혹 이제 합격률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. 큰 학원이 아닌 작은 학원은 지원한 학생 자체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합격률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죠. 뭐 적은 수가 보긴 했지만 우리는 다 붙었다.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,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2명이 붙은 학원의 경우 나머지 학생들은 실기 경력이 더 짧은,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비를 얼마 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죠. 그리고 반대로 3명 중에 2명이 붙은 학원 같은 경우는 그 붙은 2명의 학생이 함수생이어서 실기 경력이 되게 긴 경우, 그런 경우에는 같은 2명이라고 하더라도 합격률은 셋 중에 2명이 붙은 학원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실기 경력이 길었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밖에 없고, 그런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률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. 모든 학원이 이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매해 합격률이라는 게 계속 좋을 수도 없고, 좋은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고, 이런 경우가 있어요. 2021 학년도 합격자 명단 딱 이렇게 해서 그 게시물을 들어가 보는데 2020년, 2019년도 합격자까지 같이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. 얼핏 보면은 21학년도 합격생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21학년도 합격자 명단이라고 하면 21학년도만 써야 되는데 뭐 은근슬쩍 붙여서 같이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되고, 법적인 문제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정도의 합격자 명단을 쓰는 학원들도 있어요. 잠깐 한 2달 정도 예전에 다녔던 학생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학원으로 옮겨서 합격을 했어요. 근데 그 학원 뭐 나도 가르쳤으니까 써도 된다, 뭐 이래서 사실 쓰는 경우들도 있고, 뭐 저는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제가 이제 뭐 과외로 가르쳤던 학생이 있는데 수시 전까지 계속 가르치다가 수시 보기 일주일 전쯤 학원에서 좀 다른 학생들 하는 것도 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시험 보기 직전에 그 학원을 잠깐 다녔던 학생이 있는데, 그 학생이 이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 거예요. 실질적으로는 저한테 다 배웠는데 그 학생이 마지막으로 잠깐 다닌 그 학원에서 합격자 명단을 쓴 경우도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거의 이제 예고 학생들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, 예고 학생들이 보통 학원을 다니다 말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에 다녔던 예고 학생인데 학원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나도 가르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단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이건 제가 아는 경우는 실제로 학교에서 항의를 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합격자 명단이죠.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었냐면, 서울대 입시 같은 경우 이제 1차 합격자가 있고 2차 면접 준비를 하고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뭐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1차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면접 준비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하고 면접 준비 잠깐 했는데 그 학생을 뭐 합격자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학원들 간의 분쟁도 많이 있고, 그런 걸 합격자 명단에 올렸을 때 그냥 학생들은 이 학원이 학교를 많이 보냈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되는 거죠. 뭐 심지어 학원을 다니지 않은 학생에 대한 명단을 뭐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. 뭐 큰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이 이제 사라지거나 없어졌을 때 그 없어진 학원의 명단을 가져와서 그대로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이 생기기 전에
합격생 명단이 막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. 큰 학원이 뭐 작은 학원, 어려운 학원을 합병을 하거나 했을 때 그 합병한 학원의 명단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경우들도 있고, 실질적으로 그 학원에서 입시를 하지 않은 학생의 명단이 가는 경우들도 있죠. 학원들 간에 어떤 어느 정도의 룰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몇 개월 이상 얼마간의 실기를 우리 학원에서 한 학생만 쓰자라는 어떤 학원 연합회 윤리 규정 같은 게 있긴 한데, 사실은 그게 다 지켜지기도 어렵고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학원들 간의 분쟁이 있기도 하고요. 지금까지 합격자 명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허점과, 그리고 실제로 합격자 명단에 쓰여지고 있는 부정한 어떤 명단들이 있다는 얘기를 좀 했고요. 그래서 학원을 선택할 때는 직접 가서 뭐 모든 학원을 상담을 해보고, 합격자 명단이 많은 학원이 좋은 것만도 아니고 합격자가 별로 없다고 해서 안 좋은 학원도 아니다 보니까 그 학원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뭐 실기력, 실기의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체험 수업을 해볼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뭐 수업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이 학원이 나하고 정말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뭐 재밌고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